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쉽게 친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 성격, 가치관이 나와 다를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이해심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좋을 텐데라고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국 상대방을 바꾸려는 우리의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이며 종종 관계를 더욱 경직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성장 배경과 가치관이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말을 아끼는 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직설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유도 그의 성장 환경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누고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상대 역시 우리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차이를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는 것이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이는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온 이유가 있고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종종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참아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의 감정과 입장도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기대와 편견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성향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더 깊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변하길 바라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인간은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는 순간, 이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 이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한 부담감 없이 보다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과 같은 태도를 먼저 보이며 그들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이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경험과 가치관 때문이며 이는 그들이 살아온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구가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변화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더 편안해졌던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 유익한 통찰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며 저 사람이 이렇게만 바뀌면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의 태도, 행동 방식, 심지어는 말투까지도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대방이 더 자주 연락을 해주길 바랄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해 주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들이 가진 특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과 방식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과 불만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상대를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들의 방식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는 관계에서 더 많은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지나치게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결정하면 좋겠어라고 조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신중함이 단순한 성격적 특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한 선택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으며 그 방식이 본인의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중한 이유를 단순한 우유부단함이나 망설임으로 단정 짓지 않고 그 배경을 탐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인해 후회했던 경험이 많았을 수도 있고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좀 더 빠르게 결정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 혹은 너는 어떤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야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신중함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우리 또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관계는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신중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종종 상대방의 단점에 집중하며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부족한 점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변화를 요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점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특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신중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중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실수를 줄이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점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기보다 그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 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라며 변화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경청을 잘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말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바라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장점을 더욱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단점과 장점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려 노력할 때 인간관계는 더욱 편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해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각자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대화 스타일도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조용해서 대화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조용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 방식을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단순히 말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신중히 정리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빠른 대화 흐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즉각적인 반응보다 깊이 있는 고민 후 의견을 내는 스타일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사람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을 던져 상대가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성격을 바꾸려 하며 더 활발한 대화를 원하지만 그보다는 상대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조용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를 조절하라.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우리의 기대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대가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므로 기대를 낮추고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여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왜 연락을 잘 안 하지라고 불만을 갖기보다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기대를 조절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유연한 태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고 상대방이 해주는 작은 행동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대 역시 우리의 방식과 성향을 존중하게 되어 더욱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더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지만 상대가 그렇지 않을 때 이 친구는 원래 연락이 뜸한 스타일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친구가 가진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본인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거나 연락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성향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패턴을 파악하고 너무 자주 연락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단정 짓기보다 서로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친구와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먼저 배려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심 있는 주제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로가 편안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라.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언행을 우리의 기준과 기대에 맞추어 해석하고 때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낄 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가치관, 행동 방식, 그리고 표현 방법이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특정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방식을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친구의 시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판단하는 습관을 줄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가하기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지닐 때 인간관계는 보다 건강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단정 짓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가치관과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성숙한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태도는 종종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이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한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상대방 또한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또한 존중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동료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단순히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협업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갈등 회피를 넘어 서로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되 나의 감정과 가치관도 지켜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본인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의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에게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본인이 상처받고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되 나의 감정도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과정에서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주장이나 반박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나의 감정과 가치관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대방 역시 우리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례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를 참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무례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할 때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이런 방식으로 말할 때 나는 상처받아라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알게 된다면 무례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나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소통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서로 다른 기대와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클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친구는 원래 연락이 뜸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상대를 강요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할 때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변하기를 바라곤 합니다. 친구가 좀 더 자주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 배우자가 우리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긴장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그들의 본연의 모습과 특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경험이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그들이 조금 더 우리 방식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란 단순히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관계가 더 편안해졌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여전히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남아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받아들이며 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곧 관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절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통찰을 얻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